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특집 6.13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오늘은 교육감 후보 토론회입니다. 저희 JTB는 이미 2차례에 걸쳐서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가졌고 오늘은 세 번째 3차 토론회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 번씩이나 교육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동층이 많고 그건 유권자가 선거 정부에 어둡거나 또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뜻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거를 이틀 앞두고 마지막 토론회인데요. 뜨거운 토론 또 그리고 선택에 도움이 되는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상호 토론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상호 토론 때는 한 후보당 1분씩 총 3차례의 찬스 발언을 쓰실 수 있고 마지막 상호 토론 때는 이 찬스 발언 쓰실 수가 없습니다. 쓰지 않은 찬스 발언은 그냥 자동 소멸되니까요. 또 하나 저에게 찬스 발언 원하실 때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토론은 5분의 교육감 후보 가운데 JTB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 미만인 이재경 후보는 토론에서 제외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조 연설 없이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부터 마지막 상호 토론까지 오늘은 주어진 주제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후보주도 상호 토론 3분 시간 드리는데 먼저 이미영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승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지난 정권에서 보육예산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는 정권과 싸웠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아이들의 부모와 어린이집, 교사 등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것을 잘 알 겁니다. 지금도 당시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께는 정말 미안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되고자 한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공약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까지나 법치국가인데 대통령 스스로 이걸 지켜야 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 후보님은 입만 열면 뭐 법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수없이 들었던 얘기고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그런 그 의도는 아마 다른 데에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 교육감들, 그리고 또 소위 진보 교육감이라고 하는 그 많은 교육감들은 왜 정부와 타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정보다도 김승환 교육감이 왜 끝까지 그걸 고집했냐, 그리고 얻은 것이 뭐냐, 결국 관철해 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린이집 관계자들께서 이 보육료 당당하게 정부에 요구하지요. 알겠습니다. 관철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될 보육교사들이 수많은 시간을 교육청 그 시멘트 바닥에서 거리에서 그 고통을 겪었다는 걸 이렇게 잘 알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쏟아야 될 열정을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그 고려가 김 교육감은 너무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육 예산 문제를 넣고 옳고 그름의 문제만 바라보고 그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을 결과적으로는 외면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것입니다. 혹 이에 대해서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할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미영 후보께서는 그 사과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쓰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원칙을 지키는 데는 때로는 일정한 고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린이집 관계자들께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를 바라보면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이제 비교적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아이 성장하는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또 이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열정을 쏟아야 될 교사들의 그 많은 그 시간들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예. 예, 한 가지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예, 3분 시간 주어져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김승환 후보가 3분의 주도권을 가질 차례입니다. 네, 기초학력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토론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개념을 정리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중학교 3학년 전체가 기초학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된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학력 기초학력 미달인 우리 지역 기초학력 미달인 아이들 한 반 30명을 기준으로 하면 1명 또는 1명 반입니다. 나머지 29명 정도는 기초학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 시도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30명 중 29명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아이들까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몇 명 후보들께서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이미영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 계셨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학교 전문가이죠. 교육 전문가. 이 문제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소수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낙인 효과를 씌우지 않으면서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한번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김 후보께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굉장히 소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기초학력을 바로잡지 못하고 진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초학력 미달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건 시간이 제가 없습니다. 주도하는 것이니까요. 네. 방금 질문은 기초학력 미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구한 것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그동안에 가장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저는 김교육감의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방안입니까? 있습니다. 그게 해결 방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방안은 교육감이 적어도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그 강인한 어떤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는 것이 가장 저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방안 안 나오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초학력 미달 제도화 방침을 가지고 저는 교사들의 어떤 역량 강화 그리고 특히 타 시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미 타 시도는 그 2, 3년 전부터 초등학교 2학년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거수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초학력 미달하는 이 아이들이 타 시도보다 0.5 정도 많다. 이걸 가지고 우리 전북 중학교 학생들 전체가 기초학력 미달인 것처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말씀 해보시죠. 예, 그 방금 이미영 후보님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 개념이 후보께서 뭐냐? 인식하고 있는 게 잘못됐어요. 그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우리 전북의 기초학력은 올라갈 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기초학력도 우리 김 예. 후보가 네, 됐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보다 네. 훨씬 더 심각하다. 네, 됐습니다. 예, 시간이 모두 됐습니다. 필요하실 때 찬스 발언 쓰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거석 후보에게 주도권 3분 드립니다. 네, 김승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불법 선거 자금 문제는 선거 당락이 바뀌고 또 선거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김승환 교육감 후보 불법 선거 자금 의혹 보도에 교육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 후보님, 네. 오늘자 전북 도민일보 보도에 하면은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아서 홍 씨 부인에게 갚았다라고 했는데 홍 씨와의 관계가 금전 거래할 정도의 관계였습니까? 자, 그럼 말씀드릴까요? 예스 노로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죠. 이게 바로 그 홍씨 부인의 계좌입니다. 예, 여기 됐습니다. 있죠? 예, 거기까지 여기 하시죠. 보면 6월 3일 날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 제가 그리고 주도권 6월 가지고 7월에 있습니다. 이자 갚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허위 사실 유포라든가
명예훼손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거수 후보께서 이것이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해서 SNS에 자료를 뿌렸습니다. 맞죠? 자, 보세요. 홍지찬 기자회견 관련 뉴스 보도한 금융경제신문 예.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듣고요. 중앙선관위원회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경제신문에 양심 선언에 이렇게 등장하는 시정론을 내린 인물들과 겁니다. 예, 단체 서거석 후보의 그리고 순서입니다. 예. 예, 김 후보와 그들의 관계에 돈의 많은 교육가족들이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선거 당시에 전교조 전북지부장 잘 아시죠? 지금 김 후보 캠프에서 총괄 선대본부장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바로 김승환 후보가 당선된 이듬해 평교사였던 그 사람을 교육연구관 그러니까 교장급으로 2단계 승진을 시켜서 발령된 적 있죠. 지금 질문이 어떤 겁니까? 왜 갑자기 질문을 피해 나가십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불법 선거자금 내가 주도권 가지고 있어요. 그 언론에서도 이와 같이 그 2개 등급이나 승진을 시킨 것은 특혜 인사다, 코드 인사다. 이게 이제 지적이 있었고요. 또 그때 선거 당시에 전교조 정책실장 하신 분 아시죠? 모르십니까? 말씀하시죠. 예. 이분은 사립학교 교사 신분으로 본청의 대변인으로 임명이 된 후에 끊임없이 자격 논란 시비가 있었는데 그 후에 별도의 응시 기준까지 만들어가지고 장학사 자리까지 올랐어요. 돈의 많은 교직원들은 이제야 지난 8년 동안 김 후보가 왜 유독 이 2사람에게만 인사상의 특혜를 줬는지 끝났고요. 이번 찬스 양심선으로 퍼즐이 풀렸다 이렇게 보거든요. 찬스 1분 예, 쓰겠습니다. 3분 2부도 지났습니다. 지금 김승환 서거수 후보께서 후보께서 찬스 신청하셨습니다. 네, 서거수 후보께서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찬스입니다. 예, 김승환 후보 1번 발언 해주시죠. 오늘 겁니다. 금융경제신문 공식 사과. 우리가 이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통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경제신문이 자신들이 보도한 방금 불법 선거자금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시정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마치 진실인 양 이렇게 뿌리면 안 되고요. 좀 깨끗하게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연구관, 교사에서 연구관을 시켰다는 건데 지금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 경력 9년 이상이면 연구관 또는 장학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되었으면 그 당시 교육부가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겠습니까? 직권으로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량도 확실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판단하에서 임명한 것입니다.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네. 네. 예, 찬스하시겠습니까? 예. 잠깐만요. 김 혹시 차트 같은 거 쓰실 때 너무 가운데 두시면 얼굴을 가리시게 되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요. 예. 네, 김 후보님. 교육계 여러 사람들에게서 낮에 교육감이 따로 있고 밤에 교육감이 따로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을 뭐하라고 듣습니까? 아마 들었어도 안 들었다고 할 거예요. 전교조와 불법 커넥션으로 엮여서 뒤에서 이런 추잡한 거래를 해놓고도 나는 돈을 안 받았으니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추잡한 거래가 뭡니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이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어지럽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전북 교육에도 차순실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설 그만 쓰십시오. 예, 교육계에서 밤의 교육감으로 불린 그분들 그런 자들이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휘둘러서 전북 교육을 망친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바꿔내네요. 그죠? 8년이나 전북 교육을 후퇴시킨 교육감의 정체가 전교조와 불법 커넥션으로 엮여서 예.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예,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호진 후보에게 주도권 3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선 토론 초반부터 정책 대결보다는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큰 우려를 표하고 조금 더 정책 중심적인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먼저 지난 8일 KBS 라디오 방송 토론회 파행과 관련해서 김승환, 서거석, 이미영 후보께 묻겠습니다. 저는 지난 8일 오후 5시 예정된 방송 토론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김승환, 서거석, 이미영 후보는 방송 현장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대로 아나운서 포함해서 3명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동방송 파행과 관련하여 불참했던 세 분께 묻겠습니다. 불참 사유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환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당시에 제가 몸이 완전히 소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한 병원에 들어가서 혈액 검사도 받고 그리고 링거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예, 다음 서거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8년간 전북 교육을 망친 장본인이 우리 김승환 후보인데 김승환 후보가 나오지 않는 토론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황호진 후보님의 토론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태도라고 그럴까요? 그걸 보면은 마치 당선에는 뜻이 없고 타 후보를 계속 흠집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잠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주도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해야지. 주도권은 예, 황하윤 후보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인신공격성 발언하시면 우리 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 말씀 전 거기서 그만하시고 다음 이미영 후보 말씀 주시죠. 네, 당일은 녹음 방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하고자 당시 방송사까지 갔었는데 그 김승환 후보와 서거석 후보가 참여하지 않은 불참한 것을 확인하고 녹음 방송이 나흘이나 남았기 때문에 두 후보의 시간을 고려해서 다시 그 토론 시간을 잡아줄 것을 방송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두 후보가 빠진 그 토론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방금 세 분 말씀하신 사유에 대해서는 여기 듣고 계신 우리 도민들이 그 타당성을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개최되는 방송 토론회는 당시 공영방송인 KBS와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도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약속을 이런저런 사유로 지키지 않은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고 도민들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예, 시간 정확히 준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거일 막바지에 있어서 그런지 토론에 잔뜩 날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후보들께 질문 하나 드리죠. 1분 이내에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후보들께 사전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승환 후보부터 답변하시면 되겠는데요. 자유학년제와 함께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과 가치를 깨닫는 일은 교육의 전부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로교육은 도식적으로 이 체험장에 다녀오고 직업세계에 대한 몇 시간의 강의를 듣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생각하는 진로교육의 핵심은 무엇이고 교육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은 빠를수록 좋고요. 그리고 그 방법은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현장 가서 체험한다, 그다음에 진로에 관한 특강을 듣는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진로 강의라고 해서 특정한 시간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모든 과목이 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시간이다라고 하면 이 음악 시간에 정말 음악 공연의 현장에 가서 학생들이 직접 보면서 그다음에 끝나고 또 해설을 듣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 음악의 공연에 참여한 그 음악가들과 함께 가능하면 대화하는 시간도 갖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작가의 경우에 작가의 꿈이 있는 학생들이 작가들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작가와의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로교육은 모든 과목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거석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진로교육하면 역시 그 중고등학교와 대학이 연계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웬만한 대학에는 여러 개 분야의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 우리 학생들이 어느 쪽으로 진출을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내에도 큰 대학들, 종합대학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100개 이상의 학과들이 있어서 거기에는 웬만한 분야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대학과 연계를 해서 이제 진로 방향을 정해주고 또 그 안내를 해주는 그러한 그 별도의 어떤 시설, 뭐 그거는 이제 키자니아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곳을 세워서 지금처럼 진로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그 도자기 만드는 공방에 가서 그냥 어깨너머로 보고 온다든가 또는 예. 손으로 좀 만지고 온다든가 이런 간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예.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예.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타이머를 보시면서 시간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황호진 후보의 답변 들어볼까요? 예. 먼저 사회자께서 자유학년제 말씀을 하셨어요. 시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사실은 모든 학기, 모든 학년이 자유학기제와 같은 형태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제 공약의 주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진로교육은 맞추어진 정해진 틀 안에서 학생을 맞춰가는 과정이라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로교육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학생 스스로 몰입해가는, 스스로 새로운 길을 발견해가는, 직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의를 하는 경우보다도 강의는 기본적인 강의는 필요하겠지만 체험형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참여형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몰입해가는, 그래서 자기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그런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미영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자유학기제, 또 올해부터는 또 많은 시도에서 자유학년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교육행정에서는 진로교육법에 의하면 중고에 진로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한 명씩 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승환 교육감 재임 시절에 진로 진학 상담교사 그 양성 과정에 매우 소홀히 했습니다. 2016년도 그 과정을 보면 타 시도는 대부분 그 모든 중고에 한 명씩 배치돼 있는 그런 그 100% 가까운 그 배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전라북도는 40% 이하의 낮은 배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아이들의 어떤 진로 교육은 초등학교 때의 어떤 진로 그 이해부터 시작해서 중학교의 진로 어떤 적응, 고등학교의 진로 그 선택 이런 어떤 체계화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로 교육 그 전담 본부를 두어서 예. 바로 이러한 그 체계적인 예.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만 조금 더 있다면 뭐 질의응답을 해서라도 좀 소상히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좀 골격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상호 토론을 가져보겠습니다. 방법은 앞서 했던 것과 같고요. 한 후보에게 역시 3분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서거석 후보가 먼저 주도권 3분 갖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김승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선거 공보물에 보니까 뭐 출생지라든가 또는 학력에 대해서 전혀 기재가 안 돼 있는데 뭐 특별히 알리지 않은 이유가 있는가요?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예, 혹시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그렇게 치사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이제 출생지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 공보물에 기재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김 후보의 출생지는 어디고 또 출신 학교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김 후보님은 전남 장흥 출생의 그 광주 동성중학교, 광주 상고, 건국대를 나오셨는가요? 왜 이리 중앙초는 빠뜨리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전북에서 출생해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졸업한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성환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 후보님, 저는 학생 인권 없는
교사 인권 없고 교사 인권 없는 학생 인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 후보는 교사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에는 교사 인권도 보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정작 그 선거 공보물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교사 인권을 보호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공약을 한번 찾아보니까 교권 지원을 위한 법률 상담을 하고 소송 비용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정도가 전부인데 제가 볼 때는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부터 해야 그렇죠. 되는 것이죠.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대책 중에 일부.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학생인권센터의 강압 조사를 주장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경진 교사 잘 아실 거예요. 강압 조사라는 것이 확인됐습니까? 예, 그 미망인이 1년에 걸쳐서 7번 교육감 면담을 신청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양 당사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한쪽만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교육감이라는 그런 자리를 떠나서 인간적인 도리로서 네. 그래도 유감 표명도 하고 한 번은 좀 만나주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인간적인 도리는 정말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고요. 네. 고 송경진 선생님 미망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고 했는데 네. 사실 그 송경진 교사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 이틀씩이나 걸리는 남미 여행까지 갔다 오셨거든요. 예. 예. 말씀이 조금 이어지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황호진 후보에게 주도권 예, 저는 드리겠습니다. 찬스 발언을 예. 쓰겠습니다. 거기 방금 찬스 발언 서거석- 1번 하시고 다시 3번 쓰시는 걸 하시겠습니까? 예, 황호진 먼저- 후보의 차례가 돼서요. 예, 먼저 찬스 발언 쓰고 3분 예, 하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예, 서거석 후보께 묻겠습니다. 방금 이제 교권 관련해서 김승환 후보께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학생 인권 없는 교권 없다 말씀은 훌륭하세요. 그러면 학생 인권은 충분히 지금 보장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건 이제 끝이 없겠죠. 예. 지금 과거보다는 인권이 확실히 올라간 건 사실인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도 뭐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이제 많이 있다고 말씀이 생각합니다. 굉장히 애매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학생 인권은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져 인재 가출 발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하나하나 모든 사안들을 보면 학생 인권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수히도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모든 중요한 것들을 어른들이 결정해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많은 것들을 결정해서 아이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인권은 본래 독립적인 목표와 취지가 있다. 그래서 절대 학생 인권을 교권의 밑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예.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찬스 발언 그렇게 1분은 모두 주장이 지났고요. 다시 아니죠. 3분의 시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후보가 쓰실 수 있습니다. 먼저 드리겠습니다. 1분. 예. 네. 그동안 여러 번의 그 토론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마치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떤 토론이 진행된 측면이 이렇게 없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권 대단히 중요하고 학생들의 인권 침해 시 분명히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권의 어떤 침해 사실이 나왔을 때는 또 교권 그 침해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 두 부분을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으로 또는 어떤 그 양분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저는 결코 우리 전라북도의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올바른 대책이나 처방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들만이라도 제발 그 부분을 마치 이렇게 분리해서 사고하지 마시고 처방을 좀 진지하게 내왔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대립되고 갈등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바로 이 두 부분은 서로 조화와 균형을 맞출 때 그런 즐거운 학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말씀드린 대로 황호진 후보의 3분 주도권 토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예, 서거석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 후보께서는 그동안 본인을 일본 주오대학 법학 박사로 소개해 오셨습니다. 서 후보께서 취득한 일본 주오대학 학위는 국내법상 법학 박사로 인정되는 학위입니까? 당연하죠. 지금 그게 이제 국내법상 인정이 된단 말이죠. 논문 박사인데. 그런데 그러면 아니 지금 왜 답변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예. 선관위에서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 예. 학술
연구재단에 정식으로 등록이 된 예, 학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법학대학원 그 과정 학위 중에 JD, LLM, SJD라는 학위 등이 있어요. 그 본인의 이 학위는 어디에 속합니까? 일본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 제도를 제가 그걸 연구를 잘 많이 했거든요. 그걸 잘 모르시는 아니, 그 분인데 본인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천만에. 학위 종류를 모르시고. 아니 거기서 박사를 했는데 무슨 소리라고 있어요. 아닙니다. 미국에는 있지만 예. 일본에는 그런 제도가 없고 이거 잘못하셨어요. 아니, 학위 종류도 모르고 학위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건. 학위 과정은 이수하셨습니까? 예? 과정 코스웍.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 이수 기본 지식이 없으시죠. 아니,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에 답해 논문 주십시오. 박사라는 것은 논문 박사는 원래 학계에서 인정받는 저명한 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코스 별도로 학위 주는 과정은 거예요. 이수를 안 하셨군요. 그러니까 학위 과정 이수하면 과정 박사죠.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서거석 후보께서 당시에 학위를 받을 때 저술한 내용입니다. 이게 학술 논문입니까? 아니면 일반 관련된 전공 저서입니까? 아니 그거야 그게 기본 A, B, C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게 무지하신 것 아니 같아요. 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학술 논문입니까? 당연히 아니, 학술 논문이죠. 학위 논문입니까? 아니면 관련 저술입니까? 아니, 당연히 학위 논문이지. 학위 논문이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 서 후보께 묻겠습니다. 일본 주대학 법학 박사가 선관위 등에서 국립법상 법학 박사로 인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선관위에서 인정을 안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습니까? 법학사 인정됩니까? 그거는 선관위에 지금 법 개정이 안 돼가지고 그 일본에서는 논문 박사가 과정 박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지금 모르시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코스웍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기 논문 하나 썼다고 해서 이 과정 박사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되고 그 무지해서 그래요. 지금 저를 무지하다고 인신공격하시는 겁니다. 인신공격하는 게 그것은.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까 선관위 관련 법령이 이제 제대로 개정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법학 전공 출신 교수시면서 현행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서 후보님이 이런 학위를 가지고 대학 구성원 도민들에게 잘못된 학위 명칭, 코스웍도 과정 이수도 안 했으면서 그 논문 하나 쓴 거를 가지고 이 정규 예. 학제같이 착각하게 만든 것인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 찬스 해야 될것 쓰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우리 황 후보가 지금 흠집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일본의 박사 제도를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세요. 일본에서는 과정 박사는 초학자를 위한 이제 신진 학사를 위한 것이고 논문 박사는 중견 학자를 위한 박사 제도예요. 그리고 그러면 논문 박사 들어보세요. 예, 그 코스를 이수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 일본의 논문 박사는 독일의 논문 박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그 논문 박사를 가지고 다 교수 자격을 취득을 해서 지금 교수로 근무하는 분들이 수백 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시고 예, 아까 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아니 예. 지금 제 발언 시간이에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선거법이 그것이 미처 반영이 안 돼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 박사를 가지고 다 교수하고 있어요. 아니 그 현행법을 부정하는 발언이시래요. 아니라니까. 아니 부정하시잖아요. 아니, 무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 예. 법이라는 건 항상 개정이 예, 될 수 알겠습니다. 있어요. 예, 거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용어 선택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상대방에서 혹시 좀 불쾌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은 좀 자제가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영 후보에게 주도권 3분 드릴까요? 예. 네, 김승환 후보님께 짧게 묻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진로교육법과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모든 중고에 한 명씩 이렇게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네. 우리 전라북도는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를 상당히 소홀히 한 결과
법 위반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위반 아닙니다. 법 위반 아니고 그 TO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교육부가 주는 TO는 일반 교과 교사를 뺏어 쓰라는 겁니다. 그거 못하겠다고 네.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그 법 자체로는 모든 중고에 한 번씩 배치하게 전공 내지는 부전공이 표기된 교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 돼 있지 않은 다른 지역은 대부분 100%를 차지하고 있고 전라북도만 40% 이하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그 진로 진학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법 위반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짧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 위반은 아니고요. 그것이 만약 강행 규정이라면 법 위반이죠. 근데 그 성격이 강행 규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낮은 배출로 우리 전북의 아이들이 진로 교육에 대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교육감 후보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학교 현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토론회에서 서후보께서는 현장 경험이 뭐 그리 중요하느냐, 교육청에 얼마나 많은 장학사 참모들이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서후보께서는 교육감의 역할을 기업 경영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건 답변 오해시고요.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미영 후보님 같은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하나 뭐 필요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네. 충분 조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장 전문가는 어디까지나 현장 전문가예요. 네. 서 후보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행정과 기업 경영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그 김백준 씨 석좌 교수를 두고 강의 한 번 없이 연봉 6천만 원 돈을 지출해 놓고 줄을 대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발언을 정정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전혀 사과할 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알겠습니다. 당시에는 네, 우리 알겠습니다. 호남의 유일한 네네네. 창구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예, 주도권 예. 저한테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방식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이제는 민주주의 시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찬스 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찬스 발언 주십니다. 예. 서울시장께서는. 그 김백준 씨는 당시에 우리 호남의 MB 정부의 유일한 창구였고 그때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기관장들이 그 창구를 이용해서 많은 예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을 마치 MB 정부의 예산은 검은 돈이다 이렇게 잘못 착각을 하는데 국민의 혈세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예산을 어떤 이유로든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김성환 후보 같은 경우는 주는 것도 안 받고 아예 노력도 안 하고 그래서 벌써 수천억 원을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백준 씨한테 6천만 원을 줬다는 거 물론 액수가 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우리 대학에 수천억의 그 혜택을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정도면 대우를 해줄 만하다. 그리고 또 절차가 이게 총장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대학이 그런 석좌교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독 그런 어떤 이념을 거기다 예. 끌어들이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김승환 후보가 주도권 3분 갖겠습니다. 네, 서거석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승환 후보가 전교조와 불법 커넥션이 있다 말 사실입니까? 정정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입니까? 일단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아니 보도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걸 그렇습니다. 물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이냐고 잠깐, 물었지 않습니까? 내가 주도권입니다. 자, 불법 선거 자원을 받았다. 이거 사실입니까? 그것도 그 묻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해봤다. 네. 신문 보도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학부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주체 모두는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걱정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유초 중고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도 학교 폭력이 일어납니다. 자, 2012년 12월 3일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전북 지역의 한 국립대 A 총장이 교수와 주먹다짐하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A 총장은 지난달 18일 대학의 일부 교수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주먹 다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당시 2012년 12월 3일 연합뉴스의 보도입니다. 자, 서 후보님, 이 총장 혹시 관련 있습니까? 서 후보하고? 그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250조에 의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우로 돼 있어요. 질문에 대답하시죠. 그거는 분명히 허위 사실이니까 거기서 중지하십시오. 김승환 후보의 차이됩니다. 자, 보시죠. 이게 전북대학교 진수당입니다. 이 교수 연구실입니다. 여기에 지금 폭력행위 진상 규명 이게 무려 5년입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요? 네, 이 교수가 어떤 교수인지도 모르고요. 물론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불행하게도 이 폭력 행위를 한 본인이 서 후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아니. 명예훼손으로 당장에 의법 조치해야죠. 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전북대에서는 지금 구성원들 사이에 이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저에게 사실이 아닙니다. 직접 말해준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중에 심지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전혀 그건 사실을 아니. 바라기 때문에 그건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승환 후보도 지금 허위사실 유포예요 이게.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네, 자 보세요. 이거 지금 의법 조치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네,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아세요? 네, 주도권 여기 있습니다. 자, 아니 주도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네, 의법 조치합니다. 네, 서 후보님. 네. 이런 지금 분명히 하세요. 김승환 후보의 차례입니다. 네, 교수에게 폭력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없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그건 전혀 사실에 됐습니다.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막판이 됐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하면 안 돼요.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지. 이미영 후보께 찬스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후보와 서거석 후보의 토론회를 그동안 이렇게 함께하면서 저는 굉장히 참담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분 법대 동료 교수로서 오랜 세월 함께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단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학 시절에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부끄러운 얘기들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도 많이 듣게 됐습니다. 지금은 유초, 중고 교육감을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토론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두 분은 주로 오랫동안 대학에 몸담으면서 대학의 어떤 경험과 이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이 전라북도의 유초, 중고를 관장할 그런 전라북도 교육감을 뽑는 이 자리에서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학교 교육을 잘 알고 있는가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JTB 특집 교육감 후보 3차 토론회 함께 하고 계십니다. 토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어느덧 세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이 됐네요. 이번에는 주도권 가진 후보에게 조금 전보다 1분 더 늘어난 4분의 시간 드립니다. 찬스 발언을 쓰실 수 있는 것은 이번까지만이라는 점 상기해 주시고 조금씩 시간이 다르게 남으셨네요. 자, 이번에는 황우진 후보가 먼저 4분 토론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환 후보께 묻겠습니다.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아십니까? 남학생들 체육이겠죠. 맞습니다. 체육입니다. 근데 이제 각급 학교에서 이런 체육 활동에 필수적인 탈의실과 샤워실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꾸준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아마 50%가 못 될 것입니다. 탈의실이 50%가 안 되고요. 네네. 사실 샤워실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학생들을 위한 샤워실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거의 없죠.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입니다. 학생들이 1시간 이상 땀을 흘리고 나서 샤워도 못하고 다음 시간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저는 이것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기본적인 선생님들의 수업권,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탈의실과 함께 이 샤워실을 모든 학교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예. 서거석 후보께 묻겠습니다. 서거석 후보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죠. 이 광역 잔치장 아니, 경우에는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이요 이게. 예, 예. 아니, 간단하게 주십시오. 어떤 종교, 4대 종교 중에 그러니까 하나, 답변이라니까. 광역 단체장은 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이 전라북 예, 도민을 알겠습니다. 다 제가 아울러야 대신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바울교회 집사님이시죠? 아닙니까? 집사 맞습니다. 예, 바울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최근에 그 다른 종교에 등록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두 종교 중에 어떤 종교가 본인 종교입니까?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오랫동안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고요. 예. 이제 표 아까 때문에 얘기한 다른 대로 종교에 등록하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결국 지금 뭐 이 자리에도 우리 뭐 김 후보를 비롯해서 각 종교의 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를 다 참석을 해서 아니, 참석하는 거하고 등록 적을 두는 거 그러니까, 다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감의 경우에는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기 제 시간 주도권 시간이니까요. 예, 선거 사무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 굴지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연구원인 서 후보 처남이 지난해부터 선거 참여를 부탁하거나 또는 회의를 소집하는 등 선거에 관여한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언제부터 선거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했는지, 예비 후보 등록 전에 후보가 직접 관여한 선거 관련 회의를 했는지 있다 없다로 간단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뭘 좀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 아니, 있다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사실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 전에 그 선거를 목적으로 사무실을 차리고 선거 준비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선거 행위를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예, 이렇게 예. 아시면 구체적으로 볼 됩니다. 때 그런 사실 전혀 없다. 예. 이 말씀이시죠?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 후보께서는 학교 안전을 위해서 고화질 CCTV를 확대 설치하고 CCTV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CCTV 화질 개선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CCTV를 교체해야 되고 또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엄청난 시설 예산과 인건비 등이 소요가 됩니다. 제가 예. 찬스 발언을 쓰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예,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학교 폭력은 사실은 아이들이 너무나 CCTV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압니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그 목적으로 내세운 학교 폭력 예방 효과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은 한계가 너무도 뚜렷하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 반면에 학교 구성원들, 교직원과 학생들 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심각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물론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일어났더라도 바로 그것을 발견을 해서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돼도 좋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게 들어보세요. 그렇게 그 이분법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황 후보님은 꼭 이분법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각 거리에 카메라, CCTV 수도 없이 설치는 거 아시죠? 예. 그러죠? 예,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시간 종료됐습니다. 한 번 더 쓰시겠습니까?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찬스 발언이. 예, 이제 더 쓰겠습니다. 예. 근데 그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도 범죄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이 다니는 것 또는 차량이 다수 다니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범죄 예방 효과, 학교 폭력이랄지 외부인 침입이랄지 이런 것은 대단히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어쨌든
그런 인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지금 거리에 CC 카메라를 다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크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어쨌든 1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겠다, 뭐 이런 CCTV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그 좀 위험한 그 어떤 발상이신 것 같고 필요하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영 후보가 주도권 가질 차례군요. 예. 네. 황우진 후보께 예, 묻겠습니다. 예. 예. 예, 김승환 후보가 인사비리 혐의로 재판을 아직도 이렇게 받고 있죠. 예. 당시 황 후보는 부교육감이었고 인사위원장이었죠. 예, 부교육감 인사위원장입니다. 네네네. 김승환 후보가 서기관 그 4급 승진 인사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4명에 대한 승진 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본인이 알고 계신 대로일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당시 그 인사위원장인 그 황 후보도 공동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재판 중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그 문제로 인해서 감사원에 고발을 하고 또 교육감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런 어떤 그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이 지금 계속 그 진행돼 왔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전라북도 교육계에 상당한 어떤 혼란과 걱정을 줘온 게 사실입니다. 인사위원장으로서 공동 책임은 없으신지요? 묻고 싶습니다. 저는 관련된 내용을 그 법원 공판 중에 정확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예, 그럼 혹시 그 진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재판 진술 내용을 제가 여기서 얘기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어떤 인사 행정은 그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이제 학기 초에 초등 인사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김교육감이 그 당시 김교육감이 지정한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도 사실인가요?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예,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인사위원장으로서. 지금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이 사안이 교육계에 상당한 혼란과 좀 충격을 줬던 사안이고 물론 재판 결과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김승환 후보께 묻겠습니다. 올 3월 1일자 초등교원 정기 인사전부에 대혼란이 있었던 거 인정하시죠? 네. 일선 교사들은 인사 참사라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북교육청의 인사 시스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줬던 사건이고 결국은 2월에 인사를 받아서 교사들이 새로운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연구해야 될 그 시점에 교사들은 도교육감실로 또는 여러 군데에서 그런 토론회와 이런 그 개선을 촉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인사 파동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팀에서 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뭔가 놓친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사들 사이에 선호적, 비선호적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들 흔히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교직원들은 그 인사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어떤 그 촉각을 두고 있는데 초등 인사 규정은 만들어진 지 너무 이렇게 오래됐고요.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교사들의 요구를 교육청에서 그동안 묵살해왔다 뭐 얘기하는 게 그건 좀 사실과 초등 다릅니다. 교사들의 대부분 그 이야기였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즉 인사 규정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자의적 해석이 이렇게 결국은 교사들을 굉장히 분노케 만들었고 교육 행정을 불신케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져서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이 교사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잘못된 행정으로 새학기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될 교사들이 대혼란을 겪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현재 이미영 후보는 찬스 발언 1번, 김승환 후보는 2번, 나머지 2 후보는 모두 소진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승환 후보의 차례입니다. 네, 서 서거석 후보께 질문을 드립니다. 서 후보께서는 전북대 총장 8년 재직 시절에 정권과 소통을 아주 잘했습니다. 본인의 표현대로라면 줄대기를 아주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2010년 당시 한나라당은 조윤선 불러서 특강을 했고요. 2009년에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명예박사학위를 줬습니다. 몇 차례 나왔죠. 김백준 강의 1시간 없이 연봉 6천만 원. 이게 다 서거석 후보의 표현대로라면 줄대기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죠. 서 후보님 혹시 중앙정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 교부금이죠. 아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물론 알고요. 그게 뭔데요? 지금 이명박 정부만 얘기하는데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끊으세요. 네. 임명을 받고 됐어요. 여기까지 노무현 하세요. 정부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김승환 후보의 통계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주세요. 예. 자, 노무현 정부의 역할을 많이 했어요. 끊으시라고요. 근데 그거는 일체 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 아니, 그래 여기까지 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조윤선이라는 아니 사람은 여기까지 하시라고요. 네. 총장이 다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보통 교부금과 특별 교부금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그것을 지금 나한테 뭐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아까도 그러는 거예요. 김승환 교육감이 정권과 불통하다 보니까 몇 천억 원 예산을 손해를 입혔다. 거의 사실이죠? 그건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고. 그래요? 아니, 국민 그런데 혈세예요, 자, 그건. 알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니까 저기 국민 혈세이기 때문에 황호진 받아와야지.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서 후보께서는 전북이 예산상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수천억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호진 후보께서는 예산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죠. 지금 전체 교부금 중에 보통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96%, 그리고 특별 교부금은 4%,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것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97% 그리고 3%가 특별 교부금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더 네. 줄여가는 특별히 교부금 줄여가는 것이죠. 줄여가는 것인데 그동안 이 전북 교육청이 받았던 보통 교부금 여기에서는 불이익이 없는 거죠. 줄 수 없는 거죠. 공식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맞죠? 예, 그 산출 서식이 그렇죠. 있습니다. 산출 공식대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손실을 입을 리가 없습니다. 자, 특별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요? 보통 이제 새로운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네. 예를 들면 대규모 강당을 짓는다든가 체육관을 짓거나 또는 다른 이제 그 사업이 필요할 때 특별 교부금을 자, 신청합니다. 여기에 쓰죠. 그 국가 시책 사업에도 쓰죠. 예. 네. 그리고 교육부가 그 당시에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보 교육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 시켰습니다. 불이익 주겠죠? 당연하죠. 그다음에 또 학교 통폐합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통폐합 잘하는 지역은 특별히 교부금 많이 줬고 잘하지 않은 전혀 따르지 않은 전북 지역은 이걸 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 국정교과서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국가 시책 사업을 잘 따라서 하면 돈을 더 많이 준다. 어떻습니까? 이런 돈은 그대로 받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돈을 안 받았다고 지금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이 돈을 받아야 했습니까? 예, 저 그 아쉬움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보통 교부금이라고 해도 산정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학교 그 수리비, 수선비 이런 것들은 노후 학교 이제 이제 리모델링 비용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당초에 신청하면 저쪽에서 또 교육부에서 심사해서 또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보통 교부금이 아니고요. 예, 보통 교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일부를.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쉬움이 좀 전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예. 찬스 발언 쓰겠습니다. 예, 이명 후보의 마지막 찬스 발언 1분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예산을 타 시도보다는 적게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김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한 가지 좀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이미 그 자유학기제가 실시될 걸로 정책적으로 예측이 되고 교육부에서는 진로진학 상담교사 부전공 연수를 이렇게 시켜 왔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는 소홀히 했고요. 예를 들면 강원도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시범 수업을 할 경우에 교육부로부터 3천만 원, 5천만 원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이런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강원교육청이나 광주교육청은 모든 중학교에 시범학교를 실시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전라북도는 아주 극소수의 학교만 시범학교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몇십억 정도의 그런 그 교부금 차이가 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찬스 쓰겠습니다. 예. 김승원 후보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 토론은 우리 아이들까지 보는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자제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럽게도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거석 후보께서 저의 불행한 가족사를 들춰서 지금 SNS에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올해 87살이십니다. 몸이 좀 안 좋으십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몸으로 저희 어머니 5남매를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을 가르치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익산에서 전주까지, 전주에서 익산까지 걸어 다니셨습니다. 익산에서 정읍까지, 정읍에서 익산까지 걸어 다니셨습니다.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물가에 나간 것이 몇 번이다. 그때마다 5남매가 눈에 밟혀서 다시 돌아오곤 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서거석 후보께서는 이런 저를 한 번 더 쓰시는 걸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저를 그렇습니다. 이런 저를 계속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대고 있습니다. 왜 부친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냐? 그것은 저희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오셨던, 오로지 자식 하나 잘 되기만을 바라고 살아오셨던 그런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서거석 후보께서는 부도덕하게도 이것을 가지고 계속 SNS에 뿌리고 있습니다. 자,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서거석 후보께 답변을 네, 답변하시죠.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그래요? 그거는 뿌린 건 사실이죠? 그건 제가 뿌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아버지 장례식에 가지도 않았고 또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허위사실도 또 나중에 호주 상속도 안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예. 사실입니까? 예, 거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서거석 후보의 시간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차례가 됐으니까요. 예. 시작해 주시죠. 4분입니다. 예. 예, 김승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 후보님, 그 광인일기 아큐 정전을 쓴 루신이라는 중국 작가 아십니까? 네. 김 후보를 보면은 그 아큐 정전에 꼭 아큐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껏 TV 토론을 하면서 제가 나름 내린 판단은 김 후보의 고집 불통은 아큐식 정신 승리가 아닌가.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 어떤 일에도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아집, 이걸 뜻하는 것이죠. 그 아큐식 승리법은 몰락해가는 중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김 후보의 고집, 아집, 불통으로 바로 지난 8년간 전북 교육이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후보님, 지금까지 TV 토론에서 많은 후보들이 전북 학생들의 기초 학력 저하를 걱정을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 김 후보께서는 전북 학생들 기초 학력 낮지 않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표로 말씀드릴까요? 음, 네, 표로 말씀드리죠. 됐습니다. 네. 전북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최근 4년간 전국 꼴찌라는 결과도 부정하시는 거죠? 자, 왜 고등학교는 빠뜨리십니까? 이 고등학교 서울보다 훨씬 더 좋죠. 우리 전라북도가. 왜 이런 걸 빠뜨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고등학교도 전혀 사실과 네, 다릅니다. 네, 잘 보여주십시오. 네, 김 후보는 전북 기초학력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수능은 좋다. 기초학력이 전국 1위인 충북보다도 수능 성적이 높다. 최근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01년부터 2003년 충북이 일제고사 1위 할 때 그때 전북이 충북보다 수능 성적이 더 좋았다. 이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그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아주 오래된 그런 통계를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왜 그냥 고등학교 빼시냐고요. 고등학교 수능도 지금 자, 전번 토론에서 그걸 보여주실 게 아니고 네. 과거에 여러 번 토론에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수능 성적도 계속 하향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렇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 후보의 그런 억지 논리, 구차한 변명, 논리의 왜곡은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 후보님, 지금까지 TV 토론에서 많은 후보들이 김 후보께서 교육감으로 있을 때 교육 예산을 수천억 받아오지 못했다. 근데 그 예산이라는 게 그 MB 정권이든 어떤 정권이든 간에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 후보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아까도 몇 가지 예를 들던데 그 뭐 고교 학점제라든가 또는 자유학년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런 예산을 그걸 신청을 안 하니까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고교학점제는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정을 해야지 그것을. 고교학점제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은 교육감 역량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줄을 대서 또 그리고 지금 같은 진보 교육감이라고 해도 주장할 건 주장하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온 교육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유독 이 김 교육감만 예. 한심하고 무능한 교육 행정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예. 아까 그 거기까지 어린이집 하셔야 무리 되겠습니다. 예산만 하더라도 예. 그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예, 서거석 의원님, 그거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10초 이상 초과가 됐기 때문에요. 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육 분야 의제가 매우 다양하고 또 중요합니다. 선거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교육감 선거에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 집에 도착한 선거 궁금을 좀 찬찬히 뜯어보시고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면 JTB의 지난 교육감 오늘 토론회까지 합쳐서 유튜브가 보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죠. 이번에는 이미영 후보께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얼마 전에 교장 공모제 확대하면서 절충안으로 이 부분적 확대를 선택을 했죠. 교사들의 승진 문화 그리고 학교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평교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적극적인 확대를 주장하고 현 정부도 그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학교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어떤 특성화가 대단히 중요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향입니다. 다양한 교육과정과 어떤 다양한 특성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학교장의 어떤 리더십, 학교장의 철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그 어떤 평교사 그 내부형 공모제를 찬성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이 교장을 하고 나서는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보직제를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의 그 권위주의 시대부터 그 교육 현장에서 그 교사의 승진 그 경쟁 구조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된 그런 과정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이 어떤 교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찬성합니다. 예, 김승환 후보의 답변 1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부형 교장 공모제 개념에 대해서 사회자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장 자격 수지자뿐만 아니라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교장 공모제 신청 학교 중에서 자율학교 그중에서 15%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부가 늘린 겁니다. 50%까지. 교육부가 50%로 늘리기 전에 담당 실장이 교육감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개혁은 한 번에 합시다. 찔끔거리지 마시고 그냥
100%다 하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하고 갔는데 나중에 발표되는 걸 보니까 입법 예고는 완전히 허용하는 걸로 했다가 나중에 이러저런 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서 50%로 줄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소신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 이것은 전적으로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건 평교사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서거석 후보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네.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우선 평교사라고 하더라도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학교 현장에서 그 보직교사 등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교장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만은 이제 그런 분들에도 역시 또 기회를 주는 것도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바람직한 게 있다면 역시 유능한 교사가 평소에 학교의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자연스럽게 또 교장까지 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황호진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의 교육제도는 학생들만 한 줄로 세우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선생님들도 한 줄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근평에서 보면 이 획일적인 기준과 잣대로 선생님들을 또 이렇게 한 줄로 세워요. 동일 점수 근평을 방지하고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선생님들은 승진을 위해서 과도한 노력을 거기에 투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 지도는 승진을 염두에 둔 분이라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잘못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평을 수업과 상담, 생활지도 등에 관한 적합도 평가, 절대평가로 전환을 시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부형 교장 공모제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된다면 이런 그 이해관계의 대립도 해소가 되고 학교 민주주의도 실현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상호 토론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4분 시간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늘어져서 30초만 좀 털어내겠습니다. 3분 30초 한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환 후보가 주도권 갖겠습니다. 네, 서거석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 후보께서는 학교 스포츠 강사 등 비정규직 강사 직군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강사 직군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교대나 사범대 졸업생들의 취업문이 줄어들고 그리고 신규 정규직 교사 채용도 많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꼭 그 이율 배반적인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자는 동시에 얼마든지 고려해서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그 특유의 답변을 하시네요. 어떻게 고려한다는 겁니까? 고려 방법, 원칙 이런 어떤 겁니까? 아니 이제 재원을 지금 한 해 불용액으로 나가는 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잠깐요. 예, 잠깐요. 지금 교사 티오를 교육청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주는 티오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교사 티오는 정부에서 당연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도교육청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차별 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의 수당을 주겠다,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겠다, 급식비, 간식비를 주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 부족하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관의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자체 소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 예산을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에 갖다 준다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일단은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하고도 상의도 하고.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자,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런 거 안건 다루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협의회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공약 내용을 보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예산도 예산이 이러니와 이게 교육청 관할이 아닌 기관에 예산을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겁니다. 이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다.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하시겠습니까? 그건 원칙적인 얘기고요. 네.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뭐 타 부처와도 협의도 하고. 자, 여기까지요. 자, 그럼 이건 원칙적인 얘기다. 그럼 예외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이거 원칙적인 얘기다. 네. 제 한 얘기가 원칙적인 얘기예요. 제 얘기가 원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예, 그러니까 도교육청 예산을 어린이집에 주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다.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지금 우리 김 후보님은 지난번에 누리 예산도 사실 어린이집에 배정이 네, 시간 될 수 여기까지입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예. 자연스럽게 서거석 후보가 바통을 이어받겠습니다. 예. 예, 김수환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이들 인권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인성 교육이고 전북교육청 인성교육 시행 계획을 보니까 핵심적인 교육 가치 중에 하나가 효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역시 효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뭐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 여기 보면은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나온 보도입니다. 김수환 후보의 도덕성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 후보 선친의 지인이란 분들이 기자회견을 했고 그 기자회견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사가 작성이 됐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석탄을 긁어모아 파는 일을 생업으로 한 아버지는 김 후보를 대학원 교육까지 시켜서 저기 지금 교수의 저기 기틀을 사회자께 마련해 부탁을 드립니다. 줬다. 너무 이렇게 그런데 프라이버시 파고들면 이것은 지금 제지를 해주셔야죠. 교육감이 아니면 이런 거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 그런데 두고 오시오. 답변 시간도 안 줄 겁니다. 교육감은 이거 당연히 자질을 네, 봐야 됩니다. 답변 시간도 안 줄 거예요. 그 임종 전에 장남인 김 후보의 얼굴을 한 번만 보자 간절히 염원했지만 거부하고 아버지 장례는 물론 호주 상속까지 거부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 후보는 공인이고 또 전북 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또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뭔가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선친의 지인들이 주장하는 답변 시간 안 주실 겁니까? 폐륜 논란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제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찬스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불행한 가정사라고 저희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부터 계속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를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네. 어른이 그것도 교육감이 아버지도 부정하는 폐륜을 저질렀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학교 폭력에서 우리 김 후보는 늘 화해를 해야 되고 또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신의 선친하고도 화해도 못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지도 못했다는 거. 이거는 문제가 되고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우리 김 후보한테. 답변 시간 주시는 겁니까? 안 주시는 겁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네, 말씀 몇 번 드렸죠. 어머니를 지키게 한 것이었다. 아시겠습니까? 예, 사실관계만 얘기하세요. 나는 그렇습니까? 안 불행한 그렇습니까? 가정사를 이렇게 선거로 이용하는 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권자의 알 권리가 있고 네. 교육감이 아니면 이미 물어볼 유권자들께서는 필요가 없어요. 이미 판단하고 그런데 계십니다. 예, 네. 아이들이 그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고 아이들이 지금 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감이 어떤 사람인가 예.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3분 30초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인신공격과 후보자에 대한 검증 또는 알 권력 관련해서 충돌이 있는 지점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황호진 후보에게 시간 드리죠. 저는 그동안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는 교육적 폐청산의 상징이라고 주장해왔고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도 촉구를 해왔습니다. 이명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전교조 전북지부장 경력을 홍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후보께서도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해직교사 문제의 복직을 촉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그런지 이 후보께서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을 촉구하는 입장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입장이 있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본 방송을 통해서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 해결과 해직교사 복직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두 번의 해직을 경험했고 예, 간단하게 특히 말씀해 전교조 주시죠. 창립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해직교사와 시민들이 우리 전교조를 지키면서 참교육을 열망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당연히 전교조는 합법화되어야 예, 되고요.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당사자인 제가 그 부분을 합법화되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뭐 황 후보님께서 잘못 아시는 해직교사 거고요. 복직도 촉구하셨습니까? 당연하죠. 예. 지금 이 전국 시점에서 원상회복 저기 해직교사 모임도 있고요. 예전에 했습니까? 지금 했습니까? 아니에요, 황 후보님. 예. 제가 당사자 그 10년의 해직을 경험했던 그 전에 권위주의 정부 있었고 때 했던 지금 사람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연합니다. 이 시점에서 하신 거죠?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당연한 질문을 예, 물으시니까 예, 좀 저 알겠습니다. 역시 좀 황당합니다. 예. 네네. 김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님 공약집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아주 산뜻하게 세련되게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쇄처가 보니까 이제 서울로 되어 있어요. 전주에도 많은데 왜 서울에서 하셨을까? 아마 인쇄의 질이 좋아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전북 지역 경제는 성장률이 제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자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우리 전북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견 혹시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마 이제 기획사가 전체를 기획사가 관장을 하죠. 아마 기획사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전북교육청 정책은 우선 지역업체 우선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황 후보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건 자그마한 거지만 네.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에 예산 집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산에 수많은 학교와 기관들이 있죠. 거기서 기자재나 비품 등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도교육청에서 모아서 조달청 입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간편하고 투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럴 경우에 지역업체가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시군의 그 어떤 중소업체는 거의 그 기회를 갖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지역업체가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물품 구매와 관련된 비리는 예방해야 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예산 집행 방식을 시군 교육지원청이나 단위학교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 어떤 의견을? 그 예산에 대한 불법 시비가 많아서 이제 그런 제도를 둔 건데 현실을 고려하면서 바꿀 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전북 경제는 지역산업 구조가 굉장히 취약해서 공공기관 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경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단위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 서민 경제가 순환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주도권 차례입니다. 이미영 후보 순서입니다. 전교조는 수많은 교사들의 해직과 희생, 민주화의 열망을 담은 수많은 시민들에 의해 탄생됐고 지탱되어 왔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전교조의 명예와 또 일부 소수의 어떤 그 간부들의 독점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앞서서 송지창 씨의 그 양심선언에서도 전교조가 거론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참담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의 해직을 감수하면서 전교조 창립에 앞장섰고 전교조의 역사가 저의 삶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요즘 전교조에 대한 평가가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교조도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교육을 향한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민들께, 학부모들께 사랑받고 지지받는 정교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함께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당연히 정교조는 이런 그 법의 노조를 벗어나고 합법화되어야 되고 해직교사는 복직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승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김 후보님은 이제 기초학력 문제를 지적하면 수능 성적이 괜찮다는 말로 계속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그 교육에서 가장 지금 고민스럽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력 문제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학력과 성적을 또 이렇게 혼동해서 말씀하시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역별 수능 응시자 중에서 성적 상위자만 모아놓은 외고, 자사고, 과학고 학생들의 응시자 비율에서 전북이 7.3%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비슷한 응시자 수의 다른 지역의 1% 내지는 3%의 2배 내지 6배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 성적 상위자들이 수능 평균을 올려놓았는데, 이런 수월성 교육을 반대해온 김 후보가 불리할 때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자 평균 수입 2년간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중에 1억 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2천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이 좋다고 말이 됩니까? 소득도 각 분위별로 살펴보듯이 성적을 비교하려면 상위, 중위, 하위 비중을 분석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러고도 우리 교육감이 우리 아이들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계 학부모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교사들은 일반계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가슴은 시꺼멓게 타고 있는데, 자사고 학생들이 올려놓은 평균을 놓고 아이들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다른 지역 자사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이명 후보님께서 유독 전북 지역 자사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수능시험 만점자 전국에 15명 나왔는데 전북이 2명입니다. 두 사람 다 일반계로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한 초점은 그 부분이 예. 아니었고요. 예, 시간이 모두 다 지났습니다. 네. 예. 자, 아슬아슬하고 좀 식은땀 나는 장면도 있었는데 어쨌든 상호 토론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연설 1분 남았습니다. 마무리 연설 이번엔 황호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설 시간 1분입니다. 예. 황호진입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 우리 전북은 통합혁명의 땅입니다. 통합혁명의 후예들은 민심을 저버린 지도자를 다시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탈과 술수를 일삼는 기득권을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황호진은 거대한 기득권에 맞서 과감하게 교육감직에 도전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배의 12척으로 거대한 의적 선단을 격파한 이순신 장군처럼 저는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바꾸어 주십시오. 전북교육을 바꿔 주십시오.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감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 황호진은 전북교육을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충분한 교육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로 서거석 후보의 마무리 연설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교육감 후보 서거석입니다.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후보에게 또 표를 주시겠습니까? 지난 8년 김승환 후보는 독선과 오만 불통으로 전북 교육을 송두리째 망쳐놓았습니다. 8년도 모자라 12년을 채우겠다고 나선 무능하고 부도덕한 교육감 삼선만은 기필코 막아주십시오. 저 서거석 전북 기초학력과 학생 인권, 교사 인권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전북 교육 예산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청렴한 교육 행정 펼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가장 잘 맞는 저 서가석과 함께 전북 교육을 바꿉시다. 예. 다음 김승환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저는 오늘 방송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방송을 우리 어머니께서 보시지 않았기를, 보셨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전북대 교수하면서 익산에서 출퇴근했습니다. 교육감 되고 나서도 익산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머니께서 전주로 이사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저는 모셔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라면, 어머니를 보호하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합니다. 그 고통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2번의 교육감 경륜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압도적인 지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3선의 중량감을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미영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학교 교육은 교사 출신 저 이미영에게 맡겨주십시오. 30년 교육 시민운동가로 살아온 저 이미영에게 맡겨주십시오. 저는 자리에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맡겨주신다면 재선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4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아이들만을 돌보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소신껏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대학 교수는 이제 대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은 유초중고 전문가인 진정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이미영에게 맡겨주십시오.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거운동 때문에 또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 최선을 다해서 토론에 임해주신 네 분의 후보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JTB의 6.13 지방선거 토론회 그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모두 14번의 토론회를 가졌는데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 고치고 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JTB는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죠. 고맙습니다.